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주차 GPT 원 발표를 맡은 21학번 김승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일단 발표 순서는 논문 구성에 맞게 준비를 했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입니다. 일단은 이 GPT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일단 이 개념 자체가 어떤 자연어 처리를 할 때는 이제 라벨이 없는 텍스트만 가지고 잘 배우는 능력이 필요했는데 그때 봤을 때 저희 도메인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그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해결 방법을 이 사전 학습이라는 영어로 프리트레인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전에도 월드투벡터나 글로버 같은 사전 학습 인베딩을 통해서 태스크 성능을 높였던 이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에 기반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그 단어 수준, 그러니까 월드 레벨 이상의 정보를 라벨이 없는 텍스트에서 추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GPT에서 필요했던 그 자료, 그 정보 두 개가 전이학습이라는 거에 필요한 학습 목표가 확실치 않았다. 두 번째로는 전이 방법에 필요한 방법도 확실치가 않았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PT-1에서 이 논문에서는 이 자연어 이해 작업에 필요한 반지도 학습 실험을 하는데 이 반지도 학습이라는 거는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먼저 학습을 한 후에 지도 학습을 통해서 미세 조정을 한다. 즉 비지도 학습에 있는 프리트레인을 통해서 먼저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고 파인 튜닝을 통해서 그 도메인에 맞는 데이터 수준에 맞는 그 출력을 가지고 온다. 즉 전이 가능한 범용표현 학습 후 각 분야에 맞게 조정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 라벨 없는 텍스트,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구할 수 있는 텍스트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이때는 라벨이 없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모델 초기 파라미터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작업에 맞게 도메인에 맞게 미세 조정을 진행을 하고 그 미세 조정에 맞는 방법은 이제 그때는 라벨링 데이터를 사용해서 지도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GPT에서 나온 T처럼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했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저희가 공부를 해봤다시피 기계 번역, 문장 생성, 문장 구조 분석, 구문 분석 같은 여러 작업에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왔고 사용 이유는 기존에 사용되는 LSTM과 다르게 그 기존 긴 문장에서도 좋은 성능을 가지고 와서 기억 구조의 체계성이 좋았다라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GPT에서 모델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도 학습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였냐라고 한다면 시퀀스 라벨링이나 텍스트 분류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반지도 학습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나를 보면 결국에는 초기 방식, 그 과거 이전에서는 라벨 없는 데이터에서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 거는 단어나 아니면 구절의 수준의 그 정도 수준의 통계치를 지도학습 모델의 피처로 뽑아내서 사용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 말뭉치라는 다량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인베딩 학습을 하고 NLP 작업에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목표는 문장 전체가 가진 의미나 뉘앙스까지 잘 표현하는 모델이 목표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도 학습에서는 이제 무엇을 배우는 거냐라고 하면 지도 학습, 즉 파인 튜닝을 하기 전에 그 지도 학습의 목표치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목표가 아니라 그 좋은 초기 값을 탐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프리트레이닝에서 하는 거는 일종의 그 데이터 가중치들의 정규화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구 방식은 어떻게 됐었냐면 이제 언어 모델링으로 신경망을 먼저 학습을 합니다. 이 과정이 프리트레이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타겟 작업에 맞게 미세 조정, 즉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작업, 즉 그 NLP 태스크 하나하나마다 새로운 파라미터나 구조를 많이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 현재 지금 GPT-1에서 사용한 모델 구조는 이제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되 입력값만 조금 바꾸는 형식으로 모델에 혁신을 가져왔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이제 학습 방식을 앞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대용량 텍스트 데이터로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때는 언어 자체를 잘 이해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모델 자체가.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데 그때는 그 특정 작업에 맞는 이제 최적화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학습 데이터에다 그 똑같이 저희가 원래 언어 모델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가중치 최적화를 진행을 하는데 이건 똑같이 SGD 최적화를 사용을 했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 수식을 보면 사실 저희가 계속 봐왔던 수식입니다. 그냥 이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을 이전 단어를 보고 예측을 하고 그 가중치 파라미터를 조정을 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와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이 단어들이 나열되고 그 단어들을 확인을 해서 그 다음 단어가 뭔지 예측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 전에 언스퍼바이드 그 비지도 학습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지도 학습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라고 하면 그 입력 토큰을 사전 학습된 즉 프리트레이닝 이미 완료된 GPT 모델에 입력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값을 가지고 출력 벡터를 생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새로 추가한 선형 레이어 WI를 곱해서 정답 라벨의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 앞서 나온 그 모델링 말고도 이제 보조 언어 모델링 목표를 추가를 했는데 이 과정은 이제 일반화 성능이나 학습 속도 향상을 가지고 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이 지도 학습 과정에서 사실은 확인을 해보면 그 파라미터 변화가 거의 없고 미세 조정 단계, 즉 그 파라미터들을 조금씩만 조정을 해보면서 진행을 하고 그 마지막에 추가됐던 WY라는 부분과 일부 특수 토큰, 즉 그 새로운 인풋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 앞에서 학습하지 못한 데이터들에 대한 임베딩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모델 자체에 큰 변화는 없고 인풋과 마지막에 나오는 행렬에 대해서만 가중치 업데이트가 크게 추가로 학습이 진행이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약간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그 가중치들도 조금 그 원래 있던 GPT들의 가중치들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트래버설 스타일이라는 그 입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구조화된 입력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긴 텍스트로 생각을 하는 게 GPT의 입력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득을 가져오는 거는 작업마다 모델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입력만 잘 바꿔주면 범용적으로 이제 미세 조정해서 그 성능을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사도를 검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문장 A와 문장 B를 이 연결하고 그리고 반대로 문장 B와 문장 A 순서대로 연결한 걸 모두 인풋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 출력 벡터를 얻은 다음에 두 벡터를 요소별로 더해서 유사도 점수를 예측을 하는데 이런 이유는 저희가 사실 그 이 문장 A와 B의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모두 고려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의 어떤 순서 배열을 바꿔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유사도를 봤을 때 얘는 사실 이 문장의 순서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모델에 인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라고 보시면 이제 데이터셋들은 이제 일단 비지도 학습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북퍼퍼스 데이터셋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 이 데이터의 가장 큰 특성은 긴 길이의 연속 텍스트를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 벤마크라는 거를 썼는데 이게 문장 단위로 섞여 있는 데이터셋인데 이게 그 저희가 저번에 했었던 엘모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성능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단위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관련성을 가지고 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도 학습 요소로 썼고 그리고 BP이라는 이제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는 이제 데이터셋 썼는데 이 모든 문자를 바이트 단위로 처리한 후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자쌍을 찾아서 합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이고, 이제 이후에 앞에서는 저희가 그 프리트레인에 사용된
비지도 학습에서 사용됐던 이제 데이터셋이고 이거는 저희가 그 이후에 그 어떤 도메인 지식에 대한 그 NLP 모델을 GPT 모델을 적용해 볼 때 추가한 이제 지도 학습에 즉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이제 사용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성능을 확인해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라는 걸 그 지표를 사용했는데 이제 이 지표에 대해서는 이제 두 문장 간의 관계성을 찾아보는 이제 지표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보시면 똑같이 파인 파인 튠드 트랜스포머 LM 즉 저희가 한 파인 튜닝이 되어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썼을 랭귀지 모델을 썼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는 이제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이제 이 태스크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도 똑같이 좋은 성능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클래스피션과 이제 세만틱 시뮬러리티 즉 유사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글루 벤마크를 기반으로 수행을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정확도를 어큐리시로 이제 표현을 해본 건데 보시면 이것 또한 성능이 되게 좋게 나온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널리시스 부분에서 봐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로는 어, 이 성능 지표에서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레이어 개수를 얼마나 쌓았냐에 대한 이제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얼마나 했냐에 따른 성능인데 지금 보시면 이 점선 부분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네, 이 성능 지표를 보시면 이제 레이어 개수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높아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학습 과정이랑 검증 과정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제로샷에 대한 성능 지표인데 이제 각각의 태스크를 확인해보고 실선과 점선이 이제 실선이 저희가 쓴 트랜스포머 기반 계열 그리고 점선이 LSTM 기반 계열인데 이제 봤을 때 이 제로샷이라는 즉 그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정답을 도출을 해봤을 때 성능도 굉장히 좋게 나온 걸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인했던 게 이 각각 이제 그 구성 요소 제거를 해보면서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첫 번째로 앞에서 했었던 프리트레이닝 즉 사전 학습의 유무에 대한 사전 학습이 있거나 없거나에 대한 성능 도출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앞에서 했었던 그 보조 학습에 대한 유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와 LSTM에 대한 모델을 비교해 봤을 때 결과가 이제 프리트레인이 큰 성능 개선을 가지고 온 걸 저희가 프리트레이닝 쪽을 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보조 학습 또한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줬고 LSTM과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랭귀지 모델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의 계열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콘클루전을 보면 이제 이 GPT-1에 대한 내용을 보면 총 12개 자연어 처리 작업 중에서 9개에서 최고 성능을 갱신을 했고 작은 데이터셋에서부터 큰 데이터셋까지 범용적으로 잘 작동을 했고 사전학습이 실제 작업 성능 향상에 강력하게 기여함을 실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개는 이제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되었나를 본 건데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는 이제 그 전이 학습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긴 문맥이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사전 학습이 언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지도 학습이 실제 NLP 작업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강한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 레퍼런스고요. 이상 발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